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윤두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을 목표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소통감사 실현,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 실현, 구축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소통감사 실현입니다. 평택시 감사 대상 기관은 총 45개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원평동 등 10개 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등 특정 감사 8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 입장을 반영한 열린 감사 활동에 주력하였고, 이에 2023년 경기도 주간 시군 자체감사 활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중 출장소 등 8개 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등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명예감사관 합동 현장 전공과 성과 보고의 기체로 명예감사관의 시정 참여 확대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사례 공유 및 자체 감사 시 적극 행정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주요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건설사업장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공공사업장을 밀도 있게 점검하여 공공사업의 안전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계약심사 등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실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구현입니다. 평택시는 2022년 국민권익위 주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전년도의 취약 분야인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과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 트렌드를 반영한 기관별 감찰 책임 전담제 운영과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5대 비위 행위 적발 시에는 문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구축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축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소극 행정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도 선제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실시하고 2023년에도 국민권익위 주간 고충 민원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22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명예감사관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시민명예감사관은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9분은 민간인,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뭐 이제 단체 활동이나
이제 읍면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고 이제 11명은 관련 전문 분야로 해서 소방, 전기, 조경,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종합감사 때나 아니면 보조금 특정 감사 때 아니면 또 현장 감사 때 이분들이 같이 나가서 이제 전문 분야 쪽의 감사를 저희랑 같이 이게 진행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도 같이 진행하시는 의견을 주시고 네네 의견을 같이, 주시고 이제 예. 전문 분야니까 네. 이제 뭐 전기 분야, 소방 분야, 건축 분야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그거 관련된 현장을 나갈 때 저희랑 같이 이제 동행하셔서 이제 조언도 주시고 또 이제 감사관 명예 감사관님들 눈높이에서 이제 어떤 지적사항이나 지적도 이제 하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견들이 반영 네. 해서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네네. 평가를 하시고 네, 저희가 종합감사를. 이제 명예 감사관님들이 저희한테 뭐 제안해 주시는 건은 저희가 부서로 해당 부서로 이제 전파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 제안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로 통지해서 이제 답변 내용 받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지만 이분들이 또 그 뭐 감사 지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렇게 편향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분들이 저희가 사실 뭐 종합감사 때는 저희가 서류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명예관 감사관님들의 뭐 전문 감사관님들의 역할이 크지는 않고 이제 그때는 제언이나 이제 제안을 주로 해주시고 현장 나갈 때는 관련 분야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이제 좀 보완해야 하거나 좀 더 이제 뭐 공사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시에서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시는데 또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시에 좋은 시민의 눈앞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일은 예,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좀 조언해 주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컨설팅 감사 이게 지금 저번에 한번 환갑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사례가 몇 건 정도? 저희가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건에서 10건 8건. 정도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6건 여섯 건 정도가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단 경기도로 그 컨설팅 자료를 보내면 경기도에서 관련 법이라든지 뭐 관련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반영 여부라든지 제외 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통보해 해줍니다. 주는 거죠. 네. 이 제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좀 뭐 그런 애매한 부분들 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받는 거잖아요. 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시행하기 전에 이런 제도 적극 활용하면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막 애매하고 막 이럴 때 이거 막 법률 자문도 받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를 좀 활용하면 좀 빨리 이것도 뭐 처리 기한이 한 달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민원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죠. 네, 그러니까 주로 좀 부서에서 뭐 여러 다른 법률들이 얽혀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네.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또 이제 도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면은 사업부서에서 그 반영된 의견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그걸로 중대한 과실이나 뭐 행정상 절차가 없으면은 이게 면책 채권이 면책이 같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이렇게 민원 편 입장에서 소신껏 처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본인의 어떤 업무 역량도 강화가 되고 그런 효과가 예,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적극 좀그 실무 부서에서 활용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계약 심사 여기서 이제 총 206건 이렇게 해가지고 14억 4,700만 원 절감했다고 지금 이렇게 추진 실적에 돼 있는데
계약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랑 용역이랑 물품을 이제 그런 관련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이고 이제 물품은 2천만 원, 용역은 7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일상 감사를 거친 후에 저희한테 이거에 대한 이제 원가가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또 표준품셈을 적용했는지 어떤 설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술감사팀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제 뭐 과대나 과소로 잡힌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줍니다. 주로 이제 뭐 원가 같은 경우나 수량 산출이 부적정한 그런 경우도 이제 조금씩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정리된 금액을 갖고 이제 계약부서랑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런 네. 설계나 네, 뭐 여러 그런 가지 부분들 설계에서 더 점검을 잡힌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설계 금액의 절감액이 발생을 하는 절감액이 겁니다. 한 14억 4,700억. 네네. 네, 그런 설계한 당시에 과 설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우리 그 청백 이 시스템 이것도 이 상시 모니터링으로 행정 오류 및 네, 이거 네, 사전 청백리, 네, 청백리 시스템은 네. 이제 전국에서 다 같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뭐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 세월 뭐 이제 그런 5가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료 입력을 하면 네. 이제 이걸 수기로 입력했을 때 자료에서 누락이 되거나 뭐 임의로 빠뜨리는 경우는 없지만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서 서로 자료들끼리 보완을 해서 검증을 하는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네,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부과를 못한 경우에는 이 청백리 시스템에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취득세 부과하고 또 이제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자가 있는데 이제 압류 처분 안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압류 처분 안 돼 있다고 또 메시지가 뜨고 그래서 어떤 행정의 오류 부분들을 기존에 입력해놨던 자료끼리 서로 그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걸러내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예, 예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네.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겁니까? 저희한테도 부서에서 올라오고 그냥 개별적으로 네, 부서에서 예, 메시지가 그 얘기죠? 뜹니다. 예. 네. 그 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 네네. 하면서 업무할 때 이런 걸 다 한다. 네. 그래가지고 행정착오나 뭐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네네. 다 누락돼 있는 예, 거 누락될 때 잡아주고, 잡아주고 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지 그 부서의 내용이었는지. 부서장한테 다 네. 자료가 뜹니다. 부서장님, 네. 예, 그 실무부서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별 감찰 책임 전담제 운영 이거는 어떤 네, 그거는 저희가 2023년에 이제 청렴 시책 중에 이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저희 감사관에서 각 팀별로 외청에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지 뭐 출장소라든지 이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역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는 청렴팀에서 많이 복무 감찰 같은 경우는 나가는데 이제 좀 더 확대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팀별로 이제 부서를 외청 부서를 팀별로 맡아서 네네 저희 전담을 감사관에 어디 있는 팀에서 네, 그래서 네, 전담 전담을 해서 전담 기관을 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니까 네. 좀 수월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바로 신고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민원 신청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게 감사관실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저희한테 오는 건 소극행정 소극행정 소극행정도 신고센터. 공익신고, 네 공익신고도 공익신고. 오고 네. 이제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제 그게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문서 그러니까 신고사항을 넘깁니다. 예. 그 무조건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하면 감사관실로 가는 게 소극행정 신고센터하고 공익신고. 공익신고 이거 예. 두 가지는 전부 다 감사관실로 가는 예, 거고 나머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신고에서는 민원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접수를 받아서 이제 감사관으로 요청을 보낼 하는 거는 문서에 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거지고. 고충 민원이나 진정 민원은 저희한테 이제 네. 그럼 이게 지금
신고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네. 이게- 의원님께서 저번 행감 네, 저번에 때 제가 말씀 한번 그 드렸었는데 말씀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하셨었죠. 돼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또 그 시민고충처리위원 글로 가는 거고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고요. 이거 하여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창구가 많다 보니까 그 민원인 분들께서도 이 민원을 어디다 올려야 하는지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어려울 있고 수가 또 민원을 이제 본인 생각하시는 거랑 또 쓰다가 다른 분야로 올리셔서 또 중간에 이게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 보호관제도 운영 실적 해가지고 16건에 13억 2,5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거는 이제 지방세 그- 납세자 저희 부서에 세무직 6급 직원이 네. 한 명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방세 납세자 보고관은 2018년도 1월부터 이제 요 제도가 시행이 됐고 저희 직원이 2019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네, 지방세 관련돼서 이제 그 납세자분들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세무직 직원이 이제 납세자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뭐 그 징수회라든지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뭐 세무조사 할 때 같이 참관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참관도 하고 그 밖에 뭐 세무상담 같은 거를 상담도 예, 하시고. 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네. 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자분이 증수위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현재 했는데 이제 세무과에서 이분이 저희한테 증수위에 이제 민원 신청을 내시면은 저희가 그 의견을 보고 해당 세무과로 의견 조회를 하고 세무과랑 협의를 해서 이제 이분한테 증수위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는 도와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13억 2,500만 원이라는 그런 그 시민분의 그런 세금을 뭐 유예해 준다든가 이런 거에 네네 다 증수위회나 합쳐서 예,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다 포함해서 그리고 세무조사 할 때도 참관도. 받을 때도 참관도 예, 하시고 예. 그러나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라고 하지만 네.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네. 회복이 다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납부기한 연장이나 주로 징수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 건으로 16건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신 거고 세무조사도 같이 가서 좀 참관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19쪽을 보면 유튜브 블로그 운영 등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공직 기강에 관한 모니터링인가요? 이제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공무원법 복무 규정에 따라서 어떤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 운영 같은 걸 하면서 약간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같이 올려주는 이제 그런 건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신규자였기 때문에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블로그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아직 몰라서 했던 이제 건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일부 젊은 직원들 중에서는 블로그랑 아니면 뭐 유튜브 활동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어떤 영리 활동과 연결될 수 있고 또 그게 본인의 신분상 처분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전파를 시켰고,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다 전파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개인 방송 활동인데 이거 어떤 걸 모니터링할까 좀 궁금했는데 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방송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이 건은 2건 있었습니다. 네, 한 건은 이제는 최근에 뭐 시민분이 이제 그 블로그에서 보시고 제보를 하셨던 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협찬 받았던 거를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던 건은 저희가 그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바로 내리고 이제 정리를 한 건 2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서 뭐 유튜브 채널에서 얻는 그런 그런 수익을 말씀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광고 수익은 말씀. 이 건은 광고 수익은 아니었고 협찬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겁니다. 네, 네, 네. 아, 예. 그러면 그게 금전적인 게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을 네,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네,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수익도 안 되는 건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평택시가 청렴도가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1등급 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등 저희가 점수로 보면 종합 청렴도가 79.9점으로 2등급인데 1등급을 달성하려면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저희가 3년 연속 2등급이었는데 1등급 그러니까 평균 점수보다는 높은 편이었지만 1등급에 비해서는 뭐한 6, 7점 정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몇 점이요? 한 6, 7점 정도가 이제 낮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감점 요인에 이제 부패 방지 시책이 약간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과 또 이 청렴도 평가가 청렴 노력도 그러니까 부패 시책도 해야 하고 외부나 내부 직원의 설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청렴도도 반영을 하고 또 저희 평택시 전체 직원의 부패도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패도 같은 부분도 저희가 그 1등급 시군에 비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조금 많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 등급에 따른 자기네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원들의 어떤 부패가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 또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시책이라든지 어떤 청렴 교육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청렴 시책도 저희가 새로 발굴을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얼마나 도내에는 되나요? 안양이랑 여주 그러니까 전국에서 6개 시가 있고 1등급은 지자체 중에서 그리고 안양이랑 여주는 1등급입니다. 네, 뭐 6, 7점 정도 모자르다면 좀 많은 점수가 모자라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2등급 유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1등급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